신학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개똥신학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냐. 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모세, 오경인데 이것이 정말 모세가 썼다면 왜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왜 엘로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장부터는 또 엘살다이 몇 장부터는 또 아도나이 아니 같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 썼으면 엘로힘, 엘살다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것이 하나로 돼야지 왜 하나님 명칭이 따로따로 돼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모세가 썼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이제 말을 하고 심지어 이거는 뭐 문서 비평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지만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이단들이 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 기가 막히는 거야.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웃음거리인데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지된 나무 열매라고 뭐 그게 뭐 사과든지 배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금지된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정통적으로는. 근데 통일교는 어떻게 하냐? 이게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야. 그 예로 여기서 교수들이 다 넘어가요. 일반 대학 교수들이 통일교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이성적으로 더 이치가 맞다고 생각. 뭐냐?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었으면 손이 죄를 졌으니까 할례를 할 때 손톱끝을 잘라야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가. 선악과를 손이 따먹었으면 할례를 손톱끝을 잘라서 성결식을 손톱에다 해야지. 왜 고추를 자르느냐. 고추 껍데기를 왜 자르냐 할례할 때. 이 선악과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와하고 아담하고 둘이 만들어서 이제 결혼했는데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명을 내렸다는 거야. 아직도 창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위반으로 이게 이제 성폭행을 했고 그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하와의 몸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천사가 먼저 따먹었다는 거야. 하와를 성폭행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선악과다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할 때 고추에다 할례를 한다. 자, 이거 보세요. 넘어간다니까 이게 넘어가요. 도대체가. 이게 원리강론에서 푸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경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갔다.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물리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라는 말에 이게 사탄의 함정이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본체인데 말이야.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그것은 산 위에 예수님이 저녁에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갈바대에 비쳐서 물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성경을 써줬다. 자, 오병이의 기적 들어보세요. 3일 동안 이제 예수님을 정신없이 따라가서 도시락이 다 떨어졌어. 5천 명이 모였는데. 근데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떡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떨어졌단 말이야. 그 서로 이제 나눠 먹으면 해결될 텐데 있는 놈들은 계속 지가 가지고 있고 왜? 3일 동안 갈 동안에 이제 저축해놔야 되니까. 없는 놈은 굶어 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5천 명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 하나님, 있는 놈들 나쁜 놈이고 없는 놈들한테 복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 기도를 마쳤더니 그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떡보따리 가지고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쌓아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 나눠 가져. 이게 오병이어라는 거야. 이게 오병이어. 이거는요, 이건 신학이고 뭐고 아니야. 이게 사기요, 사기. 이런 식의 신학을 신학이라고 믿고 이런 식으로 목사가 되고 도우리 같은 놈이 한국신학대학에 석자 교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이게 좌경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독일에서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 자, 성경 무너뜨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 이게 문서비평. 이걸 다른 말로 문서비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성경 기록을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쓰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왜 없느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사실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뭐냐? 복음에 대한 칼을 딱 대는 겁니다.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함은 이건 가짜다.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났다. 이제 본색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기절했다 깨어났지. 이제 여기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은 무슨 개뿔을 재림해?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신 자체를 사신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보세요. 뭐 사신신학, 신학자면 붙이면 다 신학이야. 뭐 해방신학, 노동신학, 여성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 이것이 자경신학인데, 최근에는 목사님 주체신학도 있습니다. 주체신학? 예. 참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명동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서현 박사님, 그러면 자경신학을 믿고 그것이 나중 결국은 복음의 3대 요소 핵심,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함, 부활, 재림까지도 부인한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받을 수 없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땅에 장사 지난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인데, 그렇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칭찬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비로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사명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입증이 됐는데, 이 사실을 거부하면 교수, 하랩이, 박사, 나랩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입증이 됐고,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생명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수 없다. 네. 확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세상에서 뭐 박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 도울이 됐든 사실 우리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 이 나락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교하실 때 사도 바울이 떨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막 떨립니다. 이거 떠나면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은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습니다. 성령 없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할 수 없어.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하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변증학, 바로 변증학이란 뭐냐, 아폴로제틱스 자체가 이런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그 질문이나 이런 도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학문이 아폴로제틱스 아닙니까? 변증학. 네. 그 변증학의 제1인자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셨던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어떤 내용이라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자유지신학자라고 할 텐데, 자유지신학은 뭐냐? 이단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겸허하게 교회 들어와서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땅에 추락시키고 하나님의 망가뜨리는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기장측인데, 기독교 장로교 예. 기장측인데,
이 기장 측에 있는 저 수요일에 있는 한국신학대학 교수들은 거의 90%가 바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10%도 있을지 뭐 없을지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동훈 교수님, 예. 왜 그 좌경신학 했던 기장 측 교단 목사들이 예. 모여가지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시가행진을 왜 할까요? 도대체 그 이제 일로 이제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왜 윤석열을 탄핵하자? 어? 그 좌경신학의 배경에는 인본주의고요. 목사님 그 인본주의의 끝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좌경신학과 공산주의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신본주의와 반대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 세상을 개조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분을 연계 WCC에 그러면 사실은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네. 자유주의 신학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빼고 우리가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같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말이야 곧이곧대로 믿는 이 멍청한 놈들은 자기 적인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신본주의, 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가장 철저히 무시하고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성령? 그런 거 어디 있어? 아, 그러면 그 이제 구교 천주교 있잖아요. 예. 캐톨릭 거기에 정의사제구현단이라고 정의구현사제단이요. 하는 그 신부들이 한 500명 있지 않습니까? 걔들 전부 해방신학자들입니다, 목사님. 걔들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우리 지금 저희 때 그러니까 민중교회 하던 목사들을요, 제가 민중교회 한 1년 넘게 갔었거든요. 노동교회 인천에 있는. 거기요, 내가 그 목사들하고 같이 매일 저녁에 술 먹었는데 그 목사 하나님 안 믿어요. 대신 공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그 천주교 정의군 사제단들 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들은 공산혁명이다, 해방의 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부란 직을 활용하고 있는 거, 천주교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가운을 입고 아니 그러니까 전국을 손해하면서 아니 그래야 이 신도들을 뭡니까 그 우리 말로는 꼬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의 길거리에서 성찬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니, 사람들은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이게 저 성찬 예수님의 몸이라고 떡을 입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찬은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그럼요, 새우깡보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 선동의 도구, 선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양을 만들어서 가톨릭이나 일반 사람들이 뭔가 멋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혁명운동에 맨 처음에 저들이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혁명운동의 거부감을 없애는 거거든요. 종교인들이 나서서.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의 거부감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혁명이. 자, 좁혀서 서현 박사님. 예. 그 뭐 정의구현 사회재단을 비롯해서 뭐 수일에 있는 한국신학 교수들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단 중에 이단이고 그건 구원도 없고 한다고 치지만은 기존 장로교 신학대학, 총회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성교 신학대학 중에서도 이제 문제는 은근히 좌파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예. 결국은 본질은 나는 같게 보이거든. 예. 결국은 예. 장로교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심지어 뭐 성결교, 감리교를 할지라도 나는 영이 다르다고 보이는 거야. 어떻게 기존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주사파가 될 수 있냐고요. 전라도 아니라 전라도 할아버지도 그렇지. 우리 소영 교수님도 고향이 원래 전라북도잖아요. 예, 정읍입니다. 근데 어떻게 빨갱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종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읍이에요? 저도 정읍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신학적인 좌경화, 뭐 자유주의, 주사파 이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벨탑 신화입니다. 바벨탑. 이것은 성 쌓을 때는 좋아 보여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질 텐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그 당시에 누리는 어떤 해피니스, 어떤 만족감 이런 거에 그 유행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이 뭐 일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 말고라도 네. 심지어 보수라고 하는 이 보수 지향적인 신학교 안에서도 대부분의 목사들이 타협하고 침묵하고 여러분 아시지만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지금 알면서도 네. 절대 다수가 침묵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탄식하는 것은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에서 6.25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이라는 사람 우리가 정체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주체 사상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 한 짓을 보니까 태양광이며 뭐며 전부 국부를 다 유출하고 말이에요. 아까 여적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의 수반이 그렇게 우리하고 대치 상태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거기에다가 트럭에다가 실어서 갖다 바치고 소위 그런 굴종의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비굴했는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보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다 침묵하고 벙어리들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지금 그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요 보통 왕따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실히 교수님도 이제 구원은 받았네요.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번에 그 평택 사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통해서 제일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전라도 목사들이야. 예. 전라도 목사들이 엄청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제가 그날 일찍이 한 11시경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좌파들이 도대체 2만 5천여 명이 뭐 인간띠를 한다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짓거리를 하나 가서 봤더니 저렇게 빨간띠로 한 10대 명 앉았는데 저걸 보고 나서 저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나. 아니 인간띠를 하면 2만 5천 명이라도 아니라 뭐 1,000명이 오거나 뭘 해야 할 텐데 네. 저게 무슨 인간띠야 빨간띠로 저렇게 적색 자기 자신의 주사파를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 봤더니 애국 시민들은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얼마나 근데 감동을 했는지. 어떻게 믿을 걸 믿어야지. 도우리가 하이. 그 한국신학대학의 석자 교수로서 목사 후보생들 놓고 강의하는 걸 보니까 도마복음이라고 예. 외경 중에 도마복음 있잖아요. 예. 그걸 하면서 하이 세상에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예수를 낳았다 이거야. 그런 말을 듣고도 거기 있는 목사 후보생들이 아멘을 하는 거야. 아멘을. 도대체가 이게 인간들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통하여 또 이념적 논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요. 다 양쪽이 할 말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논쟁해도 영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떠올랐어요. 예. 이게 이제 평택 사건입니다. 예. 자,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자, 이걸 딱 찔렀단 말이에요. 예. 너 뭐 좌파고 우파 뭐 주사파를 동의한다. 이거 다 간두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니까 여기서 정말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뭐라 하냐. 94.8%가 전 국민의 94.8%가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평택 사건 통해서 제일 덕본 사람들이 전라도 목사들이에요. 예.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이거야. 황 장모님. 그래서 이제 신학적 논쟁, 이념적 논쟁 이 두 통로를 가지고 아무리 논쟁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이걸로 접근하니까 이게 이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결국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8.15도 이슈가 여러 개 있지만 주사파 적결, 문재인 구속, 또 이재명 구속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가지만은 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강렬한 이슈로 대놓고 중물거리지 말고 그거 뭐 뒤에서 중얼중얼 하지 말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찬성이냐 반대냐 철수하는 거 찬성이다 오지마 강화문에 오지마 오지 말고 이걸 범국민 고백 운동으로 하자. 찬성 반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반대 그럼 강화문으로 오고
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뭐 어중간한 사람들은 당신들은 이거 필요 없어. 대한민국에 살 수 없어. 뭐 저 러시아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가야 되고 범국민 고백 운동을 해서 우리도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20% 동의합니다. 네. 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이 저 개딸들 저 평택 기지에서 주한미군 철수 그 계획이 있다고 네. 아시고 바로 저희들도 맞불거하겠다 해서 네.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놈들은 틀림없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저놈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 미국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또 정말 통일 이후까지 있어 달라.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의미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100%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뭐 달성을 했고 네.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확 네. 전파되는 가장 좋은 것은 지상파, 특히 국영방송, 네. 공영방송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저한테 들려오는 것도 네.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정말 이거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네. 자기들은 겨우 저 부산 내려가서 참전용사 초청하고 저 유엔군 묘지에서 하는 그 정도. 그다음에 칠곡에서 뭐 워크 장군 동상 제마식, 다보동에서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마식. 뭐 이런 것 정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파묻혀버리고 네. 가장 국민들한테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이건데 네. 이거를 정과할 수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국영방송인 KBS부터 네. 저 임원진들 다 교체하고 네. 거기에 있는 저 박혀 있는 골수 주사파들 네. 다 솎아내고 이거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기획해가지고 제작해서 해도 시원찮은데 네. 저희들이 한 것 이것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해도 국민들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94%, 95%는 야,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념을 잡고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방송 3사에서도요. 북한의 열병식 생중계. 아니 그러니까 미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목사님, 뭐예요? 북한 열병식 네. 생중계했어요. 하루 후에 녹화 중계했죠. 그럼요. 네. 바로요. 아니 이런 걸 갖다가 뉴스에 내지도 않는 놈들이 네. 왜 북한에 그걸 북한의 열병식을 난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왜 같은 병끼리 그렇게 화내고 난리요? 저 좀 그만.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먼저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방송실 동시 시청자 수 저거 빨리 고쳐주시고 4,748 아까부터 고정되어 있는데 저거 빨리 터가지고 현재 지금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인지 빨리 연동되도록 하시고 KBS 시청료 거부 운동 있잖아요. 예, 예? 나는 시청료 안 내겠다. 분리수거 아니고 분리수거. 이제 옛날엔 전기 요금에다가 뭐 KBS를 보든지 안 보든지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돈 다 내도록 돼 있었는데 동시 시청자 수 그렇지. 그거 빨리 수정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칼을 뺐어요. KBS 시청료도 나는 안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돈 안 내도록 전기요금에 일괄 징수하는 거 이제 7,495명인데 자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는데 나는 KBS 시청료 안 내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MBC하고 SBS 방송에다도 광고하는 그 기업
그 제품은 나는 안 사겠다. 이거 동의하는 사람은 1번. 아니다. 나는 시청료 계속 낸다. 2번. 낸다가 2번이고 나는 안 내고 SBS 방송 3사 KBS, MBC, SBS에다가 광고하는 그 회사의 물건을 안 사겠다. 이거는 1번입니다. 자, 한번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다 보세요. 다 시청료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 이거는 뭐 목사님의 병사들이 그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국영방송 저 공영방송이 아니면은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8.15 국민대회를 통하여 결정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부로 KBS 수신료 절대 안 낸다. 우리 안 내. 만약에 자꾸 섞어서 징수하면 전기요금까지도 안 낸다. 우리는 그따위 짓 하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분리징수하는데 희망하는 사람 다 네. 파악이 됐습니다. 호호. 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거 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해 봤더니 네. 분리징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내든지 안 내야 되는데 6개월인가 한번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네.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저 벌금 추징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900원밖에 안 됩니다. 하하. 그거 뭐 겁내지 말고 일단은 분리징수에 저 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이게 이제 기업들이 이 협박을 당해가지고 원치도 않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MBC에다가 그것도 PD 수첩에다가 말이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야.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네. 우리가 불매운동 그 정말 좋은 겁니다. 한번 해야 이것도 화제가 됐는데 이거야말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거 하나 딱 찍어 가지고요. 그렇죠. 목사님 환경운동 단체들이 어떻게 기업들이 협박하냐면 걔들이 그거 성명 발표하고 기업 하고 있는 현장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광고 주고 돈 주고 그리고 걔들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니까요 대기업들 얘들이 그렇게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기업들 근데 우리 우파들은 협박도 안 하고 점잖으니까 거기는 돈 안 주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부 그 좌파들한테 돈 대주고 봉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평택 사건은 중계방송 안 하고 맞습니다. 공영방송이 북한에 있는 열병식을 중계방송하고 우리 대한민국 무너뜨리겠다는데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걸 저 누구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 언론사들이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민노총의 지금 핵심들이 지금 언론 노조거든요. 네. 언론 노조 핵심들이 KBS, MBC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민노총에 그 임건호라고 네. 그 지금 간첩들 들어가 있었잖아요. 조직쟁이 국장이면 민노총 서열 최고입니다. 하하. 왜냐하면 전 조직을 관할하고 걔들을 뭡니까 혁명투쟁으로 이끄는 사람이 민노총 조직 그 쟁의국장인데 얘를 지금 간첩이 딱 장악하고 그리고 여기 핵심이 뭡니까 지금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가 지금 KBS, MBC 사장부터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지금 민노총이 그러니까 북한이 딱 지령하고 인권한테 지령하면 그게 어디로 딱 나갑니까? 민노총 통해서 언론노조로 딱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노조가 사장부터 해가지고 KBS, MBC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말이 그렇죠. 어떻게 북한의 열병식은 중계방송하고 평택 우리 이번에 이것은 세상에 보도도 안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 그렇지가 아니라 언론 노조가 지금 현재 좌파에 장악당하고 있는데 그 저희 주사파나 좌파들은 가장 먼저 중요히 선전 체계를 잡는 겁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 정권 쟤들이 잡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KBS, MBC 거기에 맞죠. 이사진들 있는데 우리는 놔뒀지만 구속시켰잖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걔들을 하나하나 다 그 뭡니까 사보타지 놓고 그다음에 방송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아예 못 나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언론뿐이 아니고 자 분야별로 보면 정치 있잖아요. 완전히 북한이 장악했죠. 목사님 지금 150명 대통령 2명 대통령하고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전부 다 감옥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혁명 아니고 뭡니까 목사님?
150명 고위관리가 감옥 가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뭡니까? 북한하고 방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몽땅 다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를 대기업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을 우회시켜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고 하니까 다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감옥도 보내고 이재용 보내고 네. 롯데 보내고 다 보냈지 다 않습니까? 보냈죠. 자기 말 잘 듣는 SK만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게 안 당하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또 트럼프가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자꾸 기업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데서 오라 그러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걸핏하면 구속시키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이 지금 한 900조 되지요. 지금 전 세계 3위 지금 3대 연금이죠. 3대 연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원래 국민연금을 이것도 박정희 때 만든 이유는 외국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을 사냥하러 들어올 때 그렇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나중에 65세 되면 국민들에게 연금을 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따로 주주권 행사 안 했습니다. 행사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때 와가지고 이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해가지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무조건 국민연금에서 투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을 네.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으로 산하에 두는 가장 좋은 게 국민연금 장악. 국민연금으로 그냥 그거로 기업들을 몰아붙이니까 네. 기업들이 꼼짝을 못 하고. 그 삼성전자가 국민연금이 12% 가지고 있고 그럼요. 이재용은 4%밖에 없어. 그렇죠. 그다음에 포철도 12%야. 국민연금이 12%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이걸 지키기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 버리니까 권력이 들어가니까요. 권력이 들어가니까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쪽으로 써먹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목사님 그 우연히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전략 전술이 있는 겁니다. 기업을 특히 대기업을 완전히 국가 권력 손아귀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보수 정치 세력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 지금 인민 완장차고 그 혁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 지금 그래서 들어간 거를 적폐청산이라는 게 저기에 있는 겁니다. 파쇼체제 해체라는 투쟁에 있는 거예요. 그 지시에. 정치 그렇고 경제 그렇고 경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군사 한번 물어보겠어요. 군사 어떻게 그 송영무 같은 그런 국방부 장관이 나옵니까? 도대체 군대에서 장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제주도에 가서 문재인이가 말이야 제주도 4.3 사건 사과하라니까 그 사과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아니, 군대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나 같으면 그냥 사표 딱 내버리고 문재인 기퉁머리 딱 떼버리고 깜빵이나 딱 가버리지 차라리 말이야. 예? 그럼 네. 목사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미군들 네. 하고 또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은 그 문민 정부지만은 철저하게 미국은 문민 우위입니다. 그런데 군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군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로 말하는 국정원, CIA나 FBI 이거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흔들리지 않고 네. 자기 임무를 수행하도록 아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 그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요, 네. 얼마나 웃기냐면, 제주도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승만 정부가 탄생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네. 48년 8월 15일이니까. 네. 그러면 미 군정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네. 미 군정하에서. 네. 그러면 미국 군정을 보고 사과하라고 해야지. 왜 이승만 보고 사과하라고? 미국은 겁나서 못 덤비는 거야, 이 새끼들이, 빨갱이들이. 이걸 속여 먹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예? 아니, 그 해설 좀 하면서요. 아니, 미국. 그러니까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를 비교할 때 가장 극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은 네. 자유민주주의는 정부나 언론이나 방송이나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굉장히 중시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독재 국가는 거짓을 가지고 선동 왜곡하는 거죠. 네. 예, 이 차이인데 우리나라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제일 취약합니다. 하하. 예. 그래서 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좌파 운동권 정복 여기는 정말 그 민노총에 예를 들어서 저는 민노총이 네. 전체 회원들이 다 공산주의거나 주사파거나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 빼놓고 네. 90%는 그냥 무관심하거나 예. 그 국가적인 어떤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자리 보존하려는 그런 거거나 이런 거고 네. 10%가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 10%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었다는 게 이번에 다 체포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면은 밑에서 지금은 제가 좀 보니까 MG 노조라 해가지고 네.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정치 안 하겠다. 정치는 저 이슈를 안 하겠다. 노동자의 권리 위주로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 지하철 공사 그런 데도 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 의식 개혁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근본을 제대로 갖다 놔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쭉쭉쭉쭉 목사님 말씀대로 통일되고 나서도 G2로 가는 거지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하고 저 싱가포르를 좀 굉장히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광료 수상은 네. 저 싱가포르 수상이었던 이광료 씨는 박정희를 보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예, 멘토가 박정희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이광료가 그만두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그 기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싱가포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싱가포르에 가서 쓰레기 하나 제대로 거기다가 벌금 엄청나게 때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이 딱 돼 있으니까 싱가포르이 지금 작년 그 국민 개인 소득이 82,000달러입니다. 아시아의 최고죠. 그리고 이 국가 경쟁력을 보면은 군사력 빼놓고는 뭐 600만 밖에 안 되니까 이 경제, 산업 이런 것은 전부 세계 5위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통찰을 가지고 세워놓은 어떤 시스템, 박정희 대통령이 다 시공한 목사님 말씀대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원칙 있게 잘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나가면은 엄청나게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사법부까지도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우리 저 해공군들 들으면은 조금 소소하게 여기지만 저는 현역에 있을 때 해군 공군은 합참의장 국방장관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혼이 났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예. 그냥 테크니션입니다. 조종수고 함장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놈이 왜 간첩이냐 하면은 차라리 톡 깨놓고 아예 저 이재명식으로 야, 미국하고 단교하겠다. 이재명은 넉넉히 그렇게 할 놈이거든. 단교하겠다. 일본하고도 단교하겠다. 우리는 조중동맹 하겠다. 이재명 스타일로 솔직히 까놓고 하든지 세상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저 머저리 같은 이 간첩 같은 새끼가 세상에 미국의 부통령 펜스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말이야. 뭐라고?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 이런 비열한 놈이 말이야. 차라리 미국한테 바로 정면 대결해서 나가 미군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말이야. 양쪽을 다 사기치려고 말이야. 김정은이한테 가서 사기치고 뭐라고 사기쳤어요? 미국은 핵무기를 인정해주고 그 북한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이건 사기지 사기지. 또 저 트럼프한테 가서는 뭐라 그러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다 폐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이제 만나주시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문재인 이 개자식이 말이야.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속는다는 거죠. 지금도 40%요. 문재인 지지율이 국민의 40%라고요. 도대체가. 그래야 국민들의 수준이 이게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뭔 일이 생겼냐.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괜히 정부가 새로 바뀌면 깜빵 갈 텐데 깜빵 안 가는 선에만큼만 낮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장차관들이고 뭐고 다들 몸살이 하느라고 이러면 나라가 되겠냐고. 이게 도대체가 우리 황교안 장관님 공무원들이요 저 이명박하고 박근혜한테 학습 효과를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괜히 예. 열심히 했다고. 예. 아니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담 같지만은 퇴직금 다 나고 짧고 굵게 살자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맞아요. 안중- 좋은 거였는데 안중근이잖아. 안중근. 네. 지금은 가늘고 길게 살자는 거죠. 저는 공무원들도 해고를 좀 국가에서 뭐 잘못된 해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 안 하고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노조 기업에서 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무원도 지금 그렇게 하니까 네. 그냥 뭐 일을 안 해도 그냥 붙어 있고 오히려 일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바뀌면은 잘못 가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하는 것은 국민들을 향해서 좀 우리 어색 혁명하자, 어색 개조하자는 거고 정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남은 기간에 네. 이 사회 시스템적이고 법적이고 정치에 대한 근본을 바로 돌려놓는 데에 좀 네. 앞장서면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동 교수님. 예. 이제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을 교육해서는 이거 변화가 안 된다. 선이 넘었다. 혁명으로 이건 가는 길밖에 없다. 4.19, 5.16에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정신개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국민적으로. 그렇죠. 예?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쪽은 빨갱이 혁명 하려고 그러고 8월 15일. 예. 이제 완전히 딱 대치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를 우리는 바로 세우자 하는 우리도 우파 혁명으로 이제 가야 예.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떴네요. 오, 방송실 아주 착하다, 오늘은. 한번 띄워봤어요. 8월 15일 쟤들 지금 보세요. 저쪽 애들이 지금 이거 목사님 저건 주력입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라는 것은 그동안 적을 위해서 그동안 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각 지역별로 집회를 계속 열었거든요. 그렇지. 각 단위별로요. 공산주의 수법이에요. 어딜 모으려면 그래서 이제 저런 여러 가지 그 집회들을 기업들 집회들을 쭉 열고 이거를 지역별로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8월 10일 저기 집계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민노총 주력이 집계하면 저건 뭐 기본적으로 5만에서 10만입니다. 여기 장소가 서울 도심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예를 들면 뭐 그 동대문에는 어디 그다음에 서대문에는 누구 이런 그 요즘 식으로 저 비 올 때 게릴라식 비 오는 것처럼 나눠줍니다. 이처럼 서울시 전체 막 동서남북 번쩍번쩍 전체를 점령하겠다. 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밤 되면 이게 이제 깃발 들고 중앙으로 집계를 합니다. 네. 광화문으로. 결국 쟤들의 마지막 목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잖아요. 저기. 목사님 저러다가 사실은 만약에 그 지난번에 그 뭐 박근혜도 있었지만 저러다가 누가 예를 들면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분신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죽인 윤석열 퇴진시키자고 나올 겁니다. 저는 좌파 애들도 한심스럽지만은 지금 정권을 잡은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그 비서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강훈 저놈은 가만 놔둬도 지 성질을 못 이겨서라도 목숨 걸고 다 막아낼 거야. 당신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정강훈 저놈은 가만 놔둬도 뭐 지 성질을 못 이겨서라도 강문에 나와서 쟤들 다 이겨낼 거야. 이겨내죠. 이겨내는데
제발 좀 요 부분 하나만큼은 문재인한테 공부 좀 하세요. 문재인이 어떻게 좌파단체를 지원했는가 뒤에서.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 바뀌었지만은 우리 애국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돈을 도와달라 소리는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줘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으니까. 좌파는 돈 다 줬습니다. 돈 10조 1년에 10조 줬어요. 1년에 10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는 환경이라도 우파 정부가 뭡니까 도대체.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니 그렇게 잠실 체육관 같은 거 좀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줘도 좌파단체한테는 지금도 빌려주고 우리한테는 안 빌려주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말이야 거리도 먼저 일산에서 지금 김태주에 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집회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게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 말이야. 그래서 자 결국은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뜰 수밖에 없고 우리는 최고의 이 근대사에서 이긴 것이 뭐냐. 우리는 광화문에서 투쟁하여 정권을 바꿨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것이 1차 전쟁에서 이겼고 이번에 7월 27일 평택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겼습니다. 목사님 이번에요 7월 27일 날 사실상 좌파들이 우리가 만약에 안 싸웠으면 그날 모든 신문은 그 개들이 지금 평택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외친 것이 일면탑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바람에 개들이 나오지도 못했고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보도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애들 날라왔거든요. 위민 크로스 어쩌죠 하는 맞아. 미국 애들 다 여자애들 날라왔는데 우리 평택 둘러싸겠다는 여자입니다. 그 목소리인데 맞아. 걔들 왔는데 보도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걔들을 보도하면 우리 지금 평택 저 장악한 거 보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보도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광화문 애국운동이 좌파들의 평택 시위를 좌절시킨 최초의 사건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에게 제가 좀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면 보통 6대4, 7대3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도 우파 대통령이 못 이겨요. 대통령 선거에서. 교민투표요. 예, 교민투표에서 6대4, 7대3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 중에 좌파 그 동포들 들어보세요. 그래 우리가 연방제로 통일돼서 북한한테로 대한민국이 넘어간다면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미국 가가지고도 호남 향후에 뭐 해서 지역싸움 하십니까? 내가요 보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이 한국에 있으나 미국 가서 사나 세계 최고의 나라의 혜택을 혼자 다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좌파를 지지하고 주사파를 지지합니까? 도대체가. 앞으로 우리 강화문 혁명 완성해서 미국에서 좌파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인천 영종도 공항에서 출입 금지시켜버리겠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왜 미국까지 가가지고도 왜 빨갱이 활동하고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지. 말이 됩니까 이것이 말이야. 차라리 미국에서 살지 마세요. 북한 가서 살으라고. 정말 보자 하니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쓴소리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현실은 현실이고 실력은 실력이니까 우리는 8월 15일 날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 떠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끝장내버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도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고 우리도 먹고 사는데 바쁘고 각자 자기 단체별로 교회는 교회, 기업은 기업, 개인은 개인,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바쁘고 한데 계속 여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말이야 더운 날씨에 강화문에 동원돼야 되고 강화문에 와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한 방에 딱 끝내가지고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는 1000만 조직 8월 15일 전까지 1000만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직하려고 그러냐? 자, 이동호 교수님 또 목소리 좋으니까
우리가 천만 조직 결의사항, 자, 이것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네,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그렇죠. 자유통일당에 1,000원 이상 내는 당원으로 가입한다. 그렇습니다. 둘째, 네,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3,506개 자유마을 A조, B조에 반드시 가입한다. 셋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애국운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선교 카드에 1천만 명이 반드시 가입한다. 네, 넷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핸드폰 통신사 이동에 참여한다. 네, 다섯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TV, 자유일보, 너라TV, 1천만 방송TV, 자유통일당 TV, 자유마을 공식 유튜브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참여하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른다. 그렇죠. 여섯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신문 자유일보에 1천만 구독한다. 네, 일곱 번째, 네, 위 6가지에 가입한 사람은 제3국민연금을 통해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공할 것이다. 자, 보시, 이거는 정광훈 목사님 공약이시죠?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이요, 보니까 그동안에 좌파들이 다 사기쳐가지고 사회 구조 자체를 다 좌파들이 가져갔는데, 아니, 일단 여기 저 통신사 번호 이동 있잖아요. 예. 모바일 폰. 예. 이동 교수님 바꿨죠? 했죠. 예. 요금이 더 싸요, 비싸요? 지금 쌉니다. 싸지? 예, 제가 그동안 9만 얼마 내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최대로 했는데 5만 얼마입니다. 그리고, 아니, 9만 얼마 낼고 5만 내는데 얼마나 혜택이 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중에 이 6가지 가입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연금을 준다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장군님 저 모바일 폰 이거 했어요? 아, 그럼요. 예. 요금이 더 싸요 비싸요? 저는 그 29,000원으로 했는데 네. 23,000원 나올 때도 있고. 참 나도 예? 아니 장군님 내가 보니까 너무하네요. 사회활동을 얼마나 안 하기에 아니. 29,000원밖에 안 나와요. 아니, 그게 이제 주로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를 많이 있는데 쓰는 사람들이 데이터. 저는 뭐 데이터 다른 동영상은 영화나 이런 거 안 보니까 네. 거기서 차이 나는 거 같고 네. 뭐 너무 좋죠 뭐. 네. 뭐 우리 저도 최근서도 약간 7만 원, 8만 원 나왔는데 지금 23,000원, 2만. 그러니까 돈도 더 싸게 나오는데 왜 여기 가입을 안 하냐 이거야. 이 우파들은 정신이 아직 틀려 먹은 거야. 핸드폰 요금도 더 싼데 왜 가입 안 하냐고. 하면은 이게 1,000만 명이 이번에 8월 15일 날까지 반드시 내가 1,000만 명 6개를 완전히 환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2천억이 나오거든. 한 달에 2천억. 2천억 나오는 것 중에서 1,000억은 또 발전기금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 하고 나머지 1,000억을 가지고 바로 100만 원씩 지급하면요 10만 명한테 바로 10만 명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줄 수 있거든요. 10만 명 이거 하나만 해도 거기다 또 선교 카드 1,000만 명 가입하면 22조가 나오니까 100만 명한테도 1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100만 원에도 이런 것들이 이게 지혜인데 우리 우파들은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지혜는 뱀한테 배우라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우리 서여원 박사님. 예.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제가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나는 안 바꿀 줄 알고 기습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야, 내 예상이 틀렸네. 제 생각은요. 네. 이 핸드폰 번호 이동 또 신용카드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혁명적인 제안입니다. 나는 서여원 박사님을 왜 사랑하냐. 이 말을 시원시원하게 핵심을 딱 말해주니까, 여기 신학 토크, 다른 학자들은 내용은 좋은데, 이게 표현 방법이 서여원 박사님만큼 박력이 없어.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정확하게 딱 하니까 이거 보세요. 아니, 여러분, 서여원 박사님 제 1번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죠. 이 머리 잘 돌아가신 분이 제 1번으로 바꿨으면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8월 15일까지 완성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정말로 4.19, 5.16에 이어가는
최고의 마지막 자유통일 제2의 건국 혁명이 8.15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 생태계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기본을 바꾸는 네, 겁니다. 기본을 좌파들이 지금 번성한 이유가요. 네. 지방 권력을 장악해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를 장악해서 이번에 동북 보십시오. 성남시 장악해가지고 네. 거기에 온갖 것들 다 저거들이 다 장악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성남시의 청소 용역 회사 있잖아요. 네. 그것을 자기들이 만든 지 한 달도 안 된 회사한테 그걸 줬어요. 네. 그래서 성남시 전체 총력은 요 걔들이 막 먹었어요.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왜 그 공공기관에 기가 있는 그 막혀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다 경기 동부연합 애들로 다 취직시켰어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잡는 걸 하는데 지금 아까 소요한 박사님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우파에서 처음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바일 가지고 그다음에 성교 카드 가지고 네. 우파를 스스로 돈을 만들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되고 월급도 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 애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려면 애들 월급 줘야 되는데 네. 우파는 월급 못 주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좌파들은 그동안 월급 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태계 가지고 이제 우파 월급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뭡니까 청년 애들 네.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벌써 주고 있죠. 청년사업단이. 그러니까요, 청년사업단. 예. 혁명이 벌써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파 혁명입니다. 이게 그렇죠. 생태계를 만드는 혁명. 그렇죠. 그런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도 지금 귀가 근질근질할 정도로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들었을 텐데 네.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의심마귀가 붙어가지고. 네, 그걸 떨어내고 정말 이것은 공산주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것을 지금 제안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거 듣자마자 다 다시 번호 바꾸고 신용카드로 또 자유일보 구독하고 그렇지. 1,000원씩 내서 그렇지. 자유통일당 가입하고 이거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민노총은요. 예. 원천 징수하죠. 원천 징수하죠. 월급이 자기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떼버립니다. 10만 원씩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바로 월급이 징수. 많은 애들이 10만 원대고요. 월급이 네. 좀 적은 애는 5만 원대니까요. 그러면 민노총이 120만 명. 한국노총도 120만 명이 5만 원 10만 원에만 한 달에 수천억을 거두고 그럼요. 이걸 가지고 술 처먹고 그냥 뭐 개지랄 떨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여기에다 무슨 그다음에 시위에 참석한 애들 그러니까 시위비도 지원합니다. 시비도 지원하고 예, 거기서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자기들이 바쁘면 비정규직 애들 젊은 애들 내세우거든요. 걔들한테 일당도 줍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쟤들 왜 촛불 혁명 때 보니까 걔들이요 민노총 그 뭐 연봉 1억짜리들은 4시 5시 되니까 보람찬한데 퇴근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정규직 애들 있잖아요. 걔들 월급 줘가지고 걔들 앞장서 내보이더라고. 시위 네. 횃불 시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00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 우리도 이제 그 복음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8월 15일까지 1,000만 명의 6대 사업을 가입하는 걸 1,000만 명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내일 월요일입니다. 5일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가 종말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으로 이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특별히 경남, 울산, 마산, 창원, 부산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 핸드폰을 가지고도 볼 수 있지만은 현장과 핸드폰은 하늘과 땅입니다. 절호의 기회에 내가 사실은 내년 4월 10일 이후에 선거 이겨놓고 내가 이거 종말론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단들 더하기 이단들은 그렇다고 쳐도 참단들이 정식 목사들이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 가지고 사기를 쳐요. 사기를 쳐. 사기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주님이 올 9월 달에 온다 그랬으니 빨리 집을 팔아가지고 오라고. 아니 그 보세요. 주님이 9월 달에 온다고 하면 그러면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랬지 왜 지한테 가져오라 그럽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교수님 내가 돈 모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거 써먹어 드릴까? 아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집을 팔아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말해요. 천년 대환란이 가까워졌으니 전부 다 집집마다 미숫가루를 준비해서 산속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근데 여기에
멀쩡한 성도들이 넘어가요 여기에. 저도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요. 저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 그 한 일회가 떨어져 나갔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알기는 알았구만요. 아이 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근데 서현 박사님 제가 여쭤보는데 목사님 서현 박사님 이거 아셨어요? 뭐 관심이 있고 알았지만 막연하게 알았죠. 알았는데 전 목사님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요. 역사의 그 시대적인 흐름을 분석해내잖아요. 네. 이건 아주 탁월한 정말 신의 한 수고요. 이걸 빙자해가지고 2단, 3단들이 등쳐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 많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14만 4천이 목사님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거더만요. 그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 이방인들 이제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리는 그 예. 아니 미리 다 까발리지 마요. 다 내일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요. 네. 한 1년을 매일 2시간씩 들었어요. 이야 그랬구나. 그리고 전부 노트했고요. 와 그렇구나. 아마 그 설교 중에 이번 주 백스코에서 하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론 이 부분은 과거 바벨론 뭐 이전도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현대 역사를 네. 제국으로 분류시켜가지고 아마 통쾌하게 해석하리라고 봅니다. 완전히 그냥 딱 떨어지더만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요즘 이제 목사님 덕분에 어디 가서 정말로 야 이 자식아 일로 와봐.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아니 근데 14만 4천을 다 자기들의 교파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신천지는 신천지가 14만 4천, 통일교는 통일교, 몰몬교는 몰몬교. 14만 4천 안 써먹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막상 14만 4천 명 숫자보다 더 늘어나거든 나중에. 예, 예. 신천지만 해도 30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14만 4천 다 찾는데 그럼 나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아 그것은 영적인 뜻입니다. 그때 가서 또 영적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또 예. 기가 막히죠. 그 사기고 그 다음에 뭐 나팔이 뭐 셋째 나팔 소리를 지금 셋째 나팔 불었는데 당신들은 기도를 하니까 안 들려. 나한테는 들렸어. 이미 셋째 나팔이 불렀어. 이게 완전히 사기 중에 사기거든. 이건 완전히 예? 사기 중에 사기야. 그래서 이런 등등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7년 대환란 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예. 뭐 42달 그 다음에 또 666 또 예, 뭐 예, 666. 666 표를 받은 사람은 자기는 보면 보인다 이마에.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정말 이 사기를 쳐도 이 개자식들아. 근데 이 경상도 사람들이 좀 멍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제일 잘 당해. 경상도 사람들이 순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럼 내 이마에는 인이 쳐졌어요. 저 666 표가 달렸어요. 666이 써 있잖아 여기.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띄어요? 나한테 와. 내가 띄워줄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내일 부산 백스코로 총 집결을 하셔서 내가 중간에 질문 더하기 토론 형태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불러내가지고 직접 내가 토크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내가 열어놓고 중계방송 해가면서 할 테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사람은 뭐 교수도 뭐 요한계시록 전문가도 뭐도 누구든지 다 오라고요. 와서 내가 이걸 정리를 딱 해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8월 15일 날 전에 우리가 6가지 조건으로 이제 조직하는 겁니다. 조직하는 건데 부산역 광장에서 목요일 날 2시에 국민대회를 합니다. 이거 8월 15일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걸 5년을 해봤지 않습니까? 8월 15일 날 국민대회 준비를 뭐 부산, 울산, 대구, 전국에 이런 똑같은 행사를 그 8월 15일, 그다음 10월 3일 대회가 오면 전국에 다니면서 해봤는데 이번이 제일 느낌이 강렬하게 일어나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일단 평택에서부터 징조가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징조가 나타났어요. 예. 7월 27일 날. 그러니까 진짜로 8월 15일 날은 내가 볼 때 1,000만 명 올 것 같아. 예. 1,000만 명 오면요 서울시 도로는 꽉 차는 거예요 다.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도 여기 댓글에 목사님 얼굴이 많이 탔네요. 왜 탔냐면 내가 골프 치러 가가지고 탔어요. 골프 쳐서. 근데 골프 치러 가서 샤워하는데 샤워장 가면요. 샤워장 안에서 남자끼리 홀딱 벗고 와서 막 나를 껴안고 난리야. 그냥. 제가 여러 번 봤잖아요, 목사님. 맞죠. 그리고 홀딱 벗은 거기서 사진 찍자고 그 카메라 가지고 온다고 막 핸드폰 가지고 온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 사진을 찍냐고. 자, 이만큼 제가 국민들의 지금 요주의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도 많고 날 껴안고 목사님 때문에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민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나를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는 사람이요 10만 명도 넘어요. 10만 명도. 그러니까 이번에 주한미군 철수 찬성하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반대 다 모이세요. 그러나 중간에서 어중앉아서 내가 안 가도 뭐 다 나라는 지켜지겠지.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자기 국민들의 뭐 4대 의무, 뭐 국방 의무, 납세 의무,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8.15 의무입니다. 8.15 의무. 참석하는 의무가 있어요, 국민들은. 그래서 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해병대가,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월요일날 오후 1시부터 일산에 있는 킨텍스 거기가 제일 많이 장소가 넓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내가 좀 한탄한 것처럼 거기보다 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딱 잠실에 체조 경기장 하나 있어요. 예. 거기는요 의자 놓고 거기 계단까지 다 앉으면 5만 명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빌려주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가. 이게 정부가 바뀌었습니까 도대체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특별히 문체부 장관 뭐 하십니까 도대체가. 내가 어떨 때 열받았거든요. 나도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거야 도대체가. 우파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런 거 뭘 내가 무슨 돈을 달라 그래요. 뭐 달라 그래요. 다 우리가 해빈해서 우리가 헌금 가지고 주일날 헌금 나온 가지고 우리가 다 예고운동에 다 수진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도 안 도와주냐 말이야. 좌파 애들이 한 걸 좀 보라고요. 문재인이가 어떻게 좌파 단체를 도왔는지 100분의 1이라도 좀 해달라 이거야. 100분이라도. 예?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8월 7일 날 오후 2시에 일산 킨텍스에서 그 모임은 전국의 세례교인이 1,700만입니다. 1,700만. 1,700만이에요. 세례교인들이. 1,700만인데 노회가 1,500개예요. 1,500개. 1,500개 중에서 다가 아닙니다. 일단 일산에 8월 7일 날 오시는 분들은 한 노에서 목사 10명, 장로 10명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2만 명입니다. 2만 명. 2만 명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각 노회에 돌아가서 전부 다 전송하고 해서 8월 15일 날은 세례받은 사람 1,700만은 가문 강량으로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신 분들은요 세례 받아봤자 그 헛방이에요. 그거. 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라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들이 그 뭐 천당 가겠다 그래요? 천당? 죽어봐야 알아요. 천당 갈지 못 갈지. 그래서 1,700만이 총동원하기 위해서 예비 집회로 이제 하고 그다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은 교육문화회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1,000명 가까이 전국의 12대 교단 남성교회 여성교회입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대표들 그다음에 전국 장로회 대표들이 이번 주 금요일 아닌가요? 이번 주 금요일 예,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양재동으로 이미 명단이 벌써 다 제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혁명이 지금 과거에 저게 교육문화회관이에요. 교육문화회관입니다. 요즘은 더 K 호텔. 예.
그래서 여기 한 전철에서 한 600m 되는데 600m는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전국의 해병대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해병전후회가. 사실 해병대만 제대로 조직이 돼 있어도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귀신 잡는 해병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근데 지금 해병대가요,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냐면 남북한 같이 사이가 안 좋아. 남북한 같이. 아니, 그동안 좌파들의 파괴 공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나눠진 게 아니고요. 좌파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저런 우파 단체들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처음엔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 무너뜨리고요. 대형 교회들. 두 번째로 그다음에 그 뭡니까? 재향 군인회, 그다음에 군 단체 자체 다 들어가서 걔들을 다 분열 작업시킨 거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해병 전후회가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합하면 200만 원입니까? 자식 합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며느리하고 사위 합하면 400만 원이잖아요. 해병 전후회 100만 명만 하나로 뭉쳐도 끝날 문제를 가지고, 아니 왜 우리끼리 싸우냐 말이야. 해병대 소용없어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이번에 내가 이걸 돈 1억을 들여서 내가 이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니까 해병 전후회 중에 어느 쪽에 속한 파든지 다 그것은 취소하시고 다 간부들 다 모여주셔서 롯데호텔 소공동 8월 10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해병전에는 다 참석해 주셔서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병전후가 한번 딱 부르면서 나가자 싸우자 푸른 바다로 한번 불러가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말이야. 집에서 여러 번 부르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말이야 동네별로 다 컨테이너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 해병대가 다 초소를 다 만들어서 하던 분들이 도대체가요 이게 정부 좌파 정부 지나는 동안에 다 깨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총력 집계를 해서 이제 8월 15일 날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빡세게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또 대구역 광장에서 안보단체가 국민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대전역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간에 화요일 날이 8월 15일입니다. 이 8월 15일 날은 세계적 혁명을 완성하는, 한국으로 말하면 4.19, 5.16에 이어가는 마지막 혁명 해서 김정은이가 자살해서 죽도록 다 틀렸다 이제는 자살해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씩 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방송한 이 내용을 5,300만 국민들에게 계속 퍼날라야 돼요. 계속 퍼날라서 들어야죠. 들으면 다 알게 돼요. 이동훈 교수님부터 말씀하죠. 7월 27일 저희는 이겼습니다. 좌파들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평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겼습니다. 이 영적 전쟁 8.15 다시 한번 이겨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혁명, 우파혁명이 이 8월 15일로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윤선 장군님. 예. 하나의 고지를 탈환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바로 또 다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군대처럼, 군대 작전처럼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됩니다.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서현 박사님. 네, 오늘 참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별히 왜 교회 내 목사들이 교단별로 분열하는 가운데 이런 신학적으로 대립하면서 심지어 우리 사회에 이런 악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그런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우남 이승만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정신개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신개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느냐? 성경에 기초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된 회개나 개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애국운동 또 예수한국 복음통일 모든 그 운동의 기초는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정신개혁으로 꽃을 피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1,700만 세례교인 여러분, 그리고 또 군번을 가진 1,200만 군인 가족, 그 다음에 함께 사시는 우리 사모님들, 또 자녀들 여러분,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것도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말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주한미군 철수 찬성 반대 요 둘 중에 하나, 나머지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은 나중에 우리가 서로 맞춰봐도 됩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주한미군 철수도 괜찮다 하는 사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한국에도 살지 마시고 북한으로 가든지 외국으로 이민 가든지 가시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 하는 지금 여론조사의 94.8%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94.8%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 하는 이것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다 8월 15일 날 가문광장에 모여서 이 주제 안으로 전체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앞에 대한민국의 위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한테 그동안에 사기당한 것을 우리가 다시 복구하려면 문재인이 뭐합니까? 약 400조의 빚을 국가 빚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국가는 어차피 빠개지도록 국가가 부도나도록 400조의 빚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400조의 빚을.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8월 15일 광장으로 모여주시고 2주일 동안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는 모든 모임에 자기 지역 단체 이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내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는 내일은 날씨도 덥고 또 부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는데 또 혼자서 또 평소에는 안 오시는 분이 또 내일 또 오전에 우리 교회 혼자 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2주일 동안에 7,012명 자유마을 대표 아까도 확인해 봤는데 내일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는데 이미 파라솔이 나간 것이 12,000개가 나갔어요. 파라솔 나간 것이. 그 파라솔 한 세트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12,000개가 나갔으니까 7,200명의 자유마을 대표한테는 파라솔이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그 중에요, 파라솔을 받아가지고요, 도망간 놈도 들어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알고, 요 파라솔을 딱 꼽을쳐 놨다가 해수욕장 가지고 가려고, 내 정보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파라솔을 가지고 내일도 날씨고 덥지만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10시에 조회 방송 다 끝난 뒤에 나는 내일 부산에 가서도 아침 10시 조회 방송을 하겠습니다. 조회 방송 끝난 뒤에 전부 파라솔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2주일입니다. 2주일. 2주일 동안 총력 여러분 서명운동에 다 참여해 주시면 지금 나간 파라솔을 연결을 하면 다 동시에 들고 다 동네 길거리에 나가면 버스 정거장 시장 나가면요 전국을 파라솔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보면 다 보여. 저것도 다 보인다고요. 이건 뭐 혁명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동네별로 지금 벌써 12,000개가 나갔지만은 7,200명의 파라솔 동네 동대표들에게 10개씩을 더 지급하겠습니다. 10개씩 파라솔을. 겁나요, 여러분? 겁날 필요 없어요. 임원들 있잖아요. 12명. 그 사람들에게 파라솔 하나씩 해서 전국에 날개를 쫙 펴고 하면은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번에 그 평택에서